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단원, 제일 마지막 단원입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제 그 첫 번째 단원으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라고 하는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페이지는 258페이지가 되겠고요. 세계 인구 변화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세계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인구 성장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요, 인구 분포에 대해서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구 성장 한번 보게 되면, 그 전 세계 인구 성장 추이 그래프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계 인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전 세계 인구는 요렇게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5대 6에 있는 인구가. 근데 천천히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가 될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1800년대 지금 10억 명이 됐습니다. 근데 1900년대 중반에 벌써 2배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1600년대 지금 5억 명이었는데 요 1600에서 거의 한 200년간에 그 5억 2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다시 2배가 되는 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100년,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또 배가 되는 2000년도죠. 40억 명이 되는 그 시대가 또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40억에서 80억이 되는 시기가 5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이제 그 속도가 상당히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더라? 그렇죠. 우리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구는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그 인구는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더라. 근데 그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그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이 선진국에서 미국과 영국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20세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선진국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출생률이 감소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0세기 초 1900년도에 보면 아래쪽에 여러분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지를 우리는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이제 개도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후에 인구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정체하거나 또는 국가에 따라서는 뭐하더라?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낮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대 이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감소가 더 크더라는 거죠. 즉, 더 빠르게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이후에, 5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 아프리카 속도가 쭉 올라가게 되죠.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쭉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80억 명 되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넘어서 지금 예측은 뭐 100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 성장에 대해서, 전 세계 인구 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인구 성장 모형 또는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책에는 2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요 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펜이 잘 안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과 잘 봐야 되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즉 현대로 오게 되고 경제 발전 수준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출생률과 사망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위로 갈수록 높다, 아래로 갈수록 낮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파란색이 사망률이죠. 그리고 요 노란색이 출생률입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단계 한번 보게 되면, 자, 출생률 노란색 범위는 다른 어떠한 단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출생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음. 그죠? 그러면 사망률은 또 어떻습니까? 사망률도 역시 매우 높죠. 그러면 왜 출생률과 사망률은 둘 다 높게 나타날까? 그 이유는, 출생률이 높은 이유는, 이때는만 하더라도 가족 계획이란 게 별로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뭐 한다는 게 아니죠. 그저 가족을 만드는 게. 그리고 또 뭐 이때는 또 피임법 이런 것들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또 사망률이 또 높은 이유도 있겠죠.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경제가 지금 아직 경제 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가장 과거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수준이 상당히 낮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 이런 거 돌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영양 결핍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 자, 근데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전체 인구는 어떨까?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낮은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2단계로 오게 되면, 2단계는 자,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출생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죠? 매우 높다. 높음. 반면에 사망률은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때는 급격하게, 출생률은 여전히 뭐 가족 계획이나 이런 별로 뭐 그런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사망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뭐가? 의료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의료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염병도 안 돌 정도로 이제 상당히 깨끗해지더라는 거죠. 공중위생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농작물이 잘 안 돼서 못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더라는 거죠. 식량 생산도 잘 되더라. 식량 생산도 많아지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면서, 감소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노란색 면적만큼 인구가 어떻게 되더라? 인구가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성장은 증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3단계에서는 뭡니까? 사망률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가? 사망률은 이제 낮다. 완만히 감소를 하고 있다. 요 검은 걸로 써야겠습니다. 완만히 감소가 된다.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뭐가? 출생률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더라.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때는 출생률이 떨어지게 될까? 자, 좀 전에 화면이 중단이 됐죠. 그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벌써 좀 양이 많네요.
자,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서는 이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가 일어나는데 왜 감소를 하는가 보니까 뭐 때문에 가족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뭐가 되더라? 가족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죠. 가족 계획을 세운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럼 왜 또 가족 계획을 너무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이제 여성들이 이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단계로 그러다 보니까 요 면적만큼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인구는 뭐 하더라? 인구는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로 오게 되면 종이 쳤네요. 자, 이제는 출생률도 이제 낮은 상태고 사망률도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둘 다 매우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매우 낮음. 그죠? 그래서 이 낮다 보니까 낮은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거나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출생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사망률도 매우 낮더라. 자, 그래서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으니까 이제 인구는 뭐 하더라? 다시 정체가 되더라.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총 인구를 한번 보게 되면 과거에는 뭡니까? 낮은 수준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2단계와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구는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4단계로 오게 되면서 인구는 정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러한 단계로 나타나게 되고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구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은 1단계는 주로 이제 저개발국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경제가 발전하죠. 그래서 인구가 성장하는 시기는 바로 개도국에서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인구가 다시 정체하는 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세계 인구 분포. 자, 여기 전 세계 지도가 있고 인구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거죠. 인구 밀도 높은 데 지역 보게 되면 주로 이 아시아, 그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이러한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세계 인구는 90% 이상이 어디에 거주하겠습니까? 남반구보다는 당연히 북반구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주로 또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 어디에 많이 살고 있다? 좀 전에 표시했던 것처럼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 밀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계 인구 분포가 나타나는 이 요인은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보니까 사회 경제적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자연적 요인은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죠?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북반구 지역에서도 주로 또 중위도, 냉온대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해발 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이라든지 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산업, 교통, 문화, 교육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어디에? 대도시에 인구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인구는 분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뭐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이 좀 많죠. 그죠?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 좀 빠른 속도로 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면은 이제 인구 이동과 인구 분포와 인구 성장에 대한 학습지 선생님이 준비를 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또 친구들에게 좀 꼭 듣고 올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